첫 번째 이슈 양지열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 나이가 자기보다 많은 60대 택시 기사에게 폭언하고 폭행하고 이 영상 보시고 좀 어떠셨습니까? 정말로 안전에 대한 불감증, 도덕에 대한 불감증, 우리 사회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불에 관한 문화, 정말 복잡한 생각이 들게 만드는 순간이었죠. 어르신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약자의 지위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저런 식의 행패가 있을 수 있느냐. 지금 사회가 좀 잘못돼도 크게 잘못돼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누리꾼들도 아버지 같은 분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네. 이런 많은 분노의 댓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다른 것보다도 어르신, 아버지, 가장이기 때문에 저 자리를 모면할 수 없었던 것들, 자존감이 얼마나 상하셨을까. 또 술 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그냥 그 안에서도 문제이지만 밖에 다른 차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피해 입으신 택시기사님 인터뷰를 보면 정말 너무 겁이 나고 무서워서 네. 울었다.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다들 가슴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이제는 술 취한 사람을 태우기가 겁이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네. 이런 사건들이 술을 먹고 갑자기 돌변해서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가요? 그 술을 먹고 돌변을 했다라기보다는 이런 것 같아요. 술을 먹으면 자신이 어떤 식의 행동을 한다라는 걸 평소에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게 자제가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택시라는 공간이 굉장히 밀폐된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밀폐된 공간 안에 나는 돈을 주고 타는 사람이고 너는 내 말을 따라야 된다는 잘못된 가불 관계가 그 안에서 형성이 되는 거죠. 내가 갑이고 너는 그렇죠. 불이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정한 대로 가지 않는다. 혹은 네. 생각했던 것보다 요금이 많이 나온다. 이런 식의 사소한 어떤 것들이 그 어떤 평소에 가졌던 잘못된 생각이라든가 분노 같은 것들이 조절이 잘못되면서 택시 기사분에게 다 뻗어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폭행이 이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제 택시기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합당한 요금을 받는 것인데도 그럼요. 불구하고 이런 갑을 방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나 본데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꼭 술을 먹지 않았더라도 이제 평소에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것들을 좀 겪으시는 분들 중에도 좀 이런 일들을 벌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그 안에서 경계가 없다는 게 굉장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의외로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차단시설 같은 게 있었을 때는 네.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라는 것을 부지불식중에 인식을 합니다. 예. 그런데 택시라는 공간은 우리 택시 공원은 완전히 뚫려 있는 데 반해서 너무 가까워요. 그러니까 정말로 친밀감을 좋게 말해서 친밀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해서는 지켜야 될 거리가 없어진 상태가 택시 안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안에서 잘못된 식으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죠. 아주 사소한 일,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저도 평소에 택시를 이용할 때 기사분들이 정말 지나칠 정도로 두 번, 세 번 해서 어떤 길로 원하시느냐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요즘 특히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편한 길로 가자고 말씀을 드려도 두려우신 거예요. 그런 어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이 길 잘못 들어갔다가 다른 손님에게 시비가 붙어서 곤욕을 치렀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발 정말 애원하다시피 원하시는 길을 알려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마다 보면 안타깝죠. 정말 이런 일들이 정말 흔하게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게 만드는 일이죠. 그 택시기사 본인이 이런 분쟁을 겪어보셨거나 아니면 그런 주위에서 얘기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면 들으셨거나 한 그런 거죠. 걱정을 하시게 되는 거죠. 저도 참 그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요. 꼭 말을 해달라고 예. 얘기를 하셔가지고 의아한 적도 많았는데 요즘 보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이제 본인의 목숨도 위태롭고 이제 기사님 목숨도 위태롭고 이렇게 되면 근데 문제는 이 차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변에 이제 그 차가 운행을 잘못하게 돼서 이 밖으로 나가면서 다른 행인을 이렇게 다치게 만든다거나 다른 차에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연쇄적인 어떤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택시기사분들은 저항도 못하는 거예요. 폭력이 가해지고 있는 순간에도 운전대를 넣지 말아야 되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 앞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죠. 그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고통이 되고 더 또 들어오면 이상한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안에서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한 사람은 처벌이 약해질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거예요. 왜 약해지죠?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 스스로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한 거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나중에 법정에 할 수 있고 법원에서 볼 때도 야, 자기 생명까지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거는 이거는 이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묘하게 남까지 위험에 빠뜨렸는데 자기까지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에 이거는 제정신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해서
조금 형이 경해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모순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 처벌은 굉장히 낮게 나오는 아이러니 같은 거네요.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이게 말씀드리다시피 대부분 이제 술자리라든가 굉장히 늦은 시간이라든가 또 뭔가 원인이 어쨌든 사소한 다툼 같은 것들이 계기가 돼서 촉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변명의 여지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처벌 자체는 강력하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그 경미한 어떤 합의 정도 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지금 보니까 1년에 한 3,000건 정도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건씩이나 발생한다는 건데 굉장히 많은 숫자 같아요, 생각보다. 지금 뭐 보호벽 같은 방안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으면 좀 운전자에 대한 폭행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보호장치, 보호벽, 차벽을 강제하는 게 강제하는 게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버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보호장치가 설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비용 문제 같은 것들을 지자체에서는 권고를 하는 수준이고 예를 들면 택시 회사에 설치를 하게 되면 반 정도를 지원해 준다 이런 정도의 지원책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있을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상당히 불편한 부분도 있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도 불편한 부분도 있기 답답하실 때문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쉽게 시행이 안 되는데 이거를 어떤 식이든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설치를 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10건이라면 굉장히 많은 건수고요. 그 건수가 우리나라처럼 교통이 복잡한 상황에서는 어떤 식의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뭔가 좀 논의를 구체화해서 강제화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보면 택시 기사분들 중에 여성들도 이제 점차 늘고 계세요. 사실 그런데 이거는 여성 택시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폭행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성범죄나 이런 위험 같은 것도 있는 게 사실인데. 그렇죠. 그래서 차단 시설 같은 게 더더욱 필요하다는 네. 거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꼭 그게 좋다라기보다는 아예 앞좌석까지도 전부 막아버려서 뒷좌석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거나 예외적으로 기사가 허락할 때만 앞에 타는 이런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고 물론 이제 블랙박스 보급이 굉장히 많아져서 그런 범죄가 일어났을 때 나중에 뭐 사후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하지만 사후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이 더 필요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앞좌석과 뒷좌석을 막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차가 달릴 때는 그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한 거니까요. 좀 그런 보호 장치에 대해서 좀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그럼요.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